야, 네가 전세 얻은 집이잖아. 마음에 들어서 얻은 거 아니야? 근데 왜 못 살아? 라고 생각하는 거죠. 땅! 안녕하세요, 송범용입니다. 안녕하세요, 이정아입니다. 요즘에 참 사회적인 문제잖아요. 네. 전세 사기가. 근데 그로 인해서 이번 정부에서 전세 사기 특별법 이거에 대상이 되려면은 또 요건이 또 만만치가 네. 않더라고요. 어떤 게 있었죠? 5억 원 이하. 5억 원이요.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. 그럼 네. 5억 이상 되시는 분들은 5억 이상 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가요? 그러게요. 어차피 5억까지 올렸으면 좀 해주지. 어차피 본인들 돈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. 세금으로 할 건데. 그래, 또 하나는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갖출 것. 무조건 현장에서 그랬지만 대표님도 무조건 쓰고 난 다음에 네. 그 확정일자 받으시라고 네. 그러고 요즘에 전월세 신고도 같이 하라고 네, 그러잖아요. 맞아요. 기본일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? 경매가 들어간 것. 근데 이것도 이렇게 재밌어. 그럼 경매가 들어가지 않은 건 전세 사기가 아닌 거예요. 이게 4개가 충족이 되는 거예요. 네. 그럼 5번째는 뭐죠? 임대인이 사기 의도가 있을 것. 임대인의 사기 의도. 야, 어렵다. 참 어렵다. 이 임대인의 사기 의도를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? 그러게요. 뭐 여기 원문에는 그런 문구가 나와요. 네. 뭐 반환할 수 없는 능력자가 아닌 사람이 집 소유를 했을 경우에. 그런데 대체적으로 갭 투자라는 것 자체가 전에도 그렇지만 이게 매매하는데 능력이 없는 사람이 살 수도 있죠. 그렇죠. 그렇지만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도 매입을 할 수 있거든요. 나이가 많은 사람이 매입을 하는 경우라면 그분들은 현금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. 현금 자산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죠? 찾을 수가 없죠. 예. 그러면 그 사람이 전세 사기에 의도가 있는 건지 아니면 없는 건지 진짜 너무 네. 주관적인, 그러니까 그 주관적인 해석을 누가 하냐는 거죠. 네. 이거를 경찰에서 하나요? 아니면 검찰에서 할까요? 아니면 세입자가 할까요? 세입자가 하겠죠? 그렇죠. 전화 한두 번 안 받으면 이거 전세 사기인데. 오늘은 그 전세 사기 특별법이 통과됐으니까 네. 그걸 한번 좀 살펴볼까 해요. 네. 여기 보시면 뭐 국토교통부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해가지고 쭉 나왔어요. 지원 대상 더 이제 4억 5천, 그러다가 5억으로 좀 확대됐다. 네. 그렇지만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럼 5억 원 이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게요. 전세 사기 피해자가 아니냐, 아니면 특별법에도 혜택을 못 받냐, 이런 문제가 많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세 사기 특별법 합의안 해가지고 총 5가지가 나와요. 최우선 변제금을 최장 10년까지 무이자로 주겠다. 근데 우리 최우선 변제금 원래 네. 그냥 받는 거 아니에요? 네, 맞아요. 그냥 먼저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인천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먼저 근저당이 들어와 있어요. 은행권에 근저당이 먼저 들어와 있기 네. 때문에 이분들이 대항력이 가질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 근저당권이 확정일자나 전입보다 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라서 이렇게 이제 최우선 면제금을 못 가져가는 경우인데, 그러한 경우에도 최우선 면제금을 주겠다. 그러면 그 최우선 면제금 주는 거 아마도 나라 세금으로 줄 텐데 네. 그렇게 나라 세금을 거기다 쓸 수는 없으니 너희들한테 대여를 해줄게, 무이자로. 이렇게 좀 수정이 된 것 같아요. 네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로 인해서 또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또 저렴하게 또 대출을 해주겠다, 네. 뭐 이런 게 나와 있고, 그 다음에 피해 보증금 금액 기준을 5억 네. 딱 맞춰서 좀 해주겠다. 그 다음에 기존에도 있었던 그 경매가 들어갔을 때 우선 매수권을 주겠다. 그렇지만 네가 가져가기 싫으면 LH에서 가져가고 네. 네가 그 주택에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. 또 하나는 그 경매 수수료를 지원하겠다. 네가 LH나 이런 공공에서 그 낙찰을 받아서 나한테 임대를 주라. 뭐 그건 나쁜 의도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렇지만 과연 그렇게 경매된 집에서 살고 싶으실까요? 그 집에 살고 싶은 사람 거의 없어요. 이런 생각 안 하실 거예요. 왜? 그분들은, 위에 계신 분들은 여기 안 살아왔으니까.
이런 거 안 겪어봤으니까. 그러니까 그 집에서 산다는 말이 나오죠. 그러니까 그 집에서 살으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. 왜? 그 집 괜찮은데? 야, 네가 전세 얻은 집이잖아. 마음에 들어서 얻은 거 아니야? 근데 왜 못 살아? 라고 생각하는 거죠. 사람들은 진짜 달라요. 아마 그 집에 대한 모든 정이 다 떨어졌을걸요. 그 집에서 한시도 같이 있고 싶지 않을걸요. 그 집이라고는 들어가기도 싫을 거예요. 다른 집이면 몰라도. 그 다음에 이제 뭐 금융 지원한다는 거는 말씀 주셨는데 아까 10년 이건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. 그렇지만 반대로 또 본다 그러면 이게 대출이잖아요. 네. 빚에 빚을 지는 거. 이것도 참 힘들지 않겠나. 근데 이제 이런 게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아까 이런 대출을 받은 걸 신용 정보나 이런 거에 바로바로 올리지 않고 대출이나 이런 것도 올려서 본인의 신용을 깎아먹지 않도록 유예를 해준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신용 점수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. 지금의 신용 점수가. 네. 그 다음에 이제 집을 살 때는 이거에 접촉을 받지 않도록 해주겠다. 이분들의 한 특별법에 적용되는 피해자에 한해서인 거죠. 네. 제일 중요해요. 특별법에 적용되는 피해자에 한해서만 해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특별법에 들어가려면 4가지 조건을 다 갖춰. 4가지 조건을 정해요. 우와. 대항력 갖춰야 되고요. 임대인 사기의 의도가 있어야 되고. 경매 또 넘어가. 하나는 경매가 넘어가야 되고. 이 4가지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. 오늘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. 알림 설정과 댓글까지. 땅! 이게 요즘 전세 사기 때문에 이 부동산 업자들, 그다음에 공인중개사들 다 사기꾼으로 모는 이런 매스컴도 있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. 정말 그 전세 사기를 치는 공인중개사는 일부분이라는 거 좀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. 하여튼 오늘은 이렇게 네. 좀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 대표님은 어떤 생각 드세요? 그런 이제 전세 사기 치시는 부동산들에 대해서.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중개 보조원이라고 이제 본인이 말씀도 하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중개 보조원분들은. 맞아요. 네, 중개 전에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잖아요. 없으시죠. 네. 명함에도 본인도 대부분- 많이 아시잖아요. 네. 명함에도 그런 얘기 안 나와요. 네. 근데 이제 그건 나오죠. 저기 소속 공인중개사 네. 예, 나오신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도 그렇게 다 책임지진 않아요. 왜냐하면 거기에 대표가 책임지게 돼 있어요. 맞아요. 그러니까 물건을 보는 건 상관없는데 계약서 쓰실 때는 꼭 그게 이제 공인중개사가 있을 때 그다음에 필요 서류 다 첨부하시고요. 요즘에 카톡으로도 다 이렇게 주고받을 네.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걸 주고받아서 좀 확실하게 계약을 치워놓고 시작하는 게 좋지 않겠냐 네. 라고 보여집니다.